예, 국민의힘을 이끌 새 선장으로 한동훈 신임 당대표가 선출됐습니다. 어대한 기류의 이변은 없었습니다. 전당대회 과정에서 내상을 입은 여권의 화합은 물론이고 당정관계, 야당과의 대치 국면까지 한동훈 신임 대표를 향한 과제가 산적해 있습니다. 집중토론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함께 정치 현안과 국회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예. 우선 오전에 있었던 인사청문회 상황부터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준석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아주 열띠게 진행이 됐습니다. 내일까지 이제 진행될 예정이고요. 방통위원장 인사청문회는 사실 1년 새 세 번째가 네, 그렇죠. 됐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야가 상당히 지금 핵심적인 그런 쟁점으로 이제 삼고 있는 접전지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떤 부분들을 좀 많이 눈여겨보셨습니까? 이준석 후보자에 대해서 업무 추진비 논란, 그 다음에 정치 이념 편중 논란, 등등이 지금 많이 거론이 됐던 것 같은데 말이죠. 일단, 방통위원장 청문회를 장관급 인사 아닙니까? 그런데 예. 이틀간에 걸쳐 한다는 것도 매우 이례적이고요. 예. 방금 앵커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몇 개월 사이에 이동관 전 위원장이 3개월 만에 임기를 마치고, 예. 또 김홍일 위원장이 6개월, 그다음에 또 벌써 이런 사이에 세 번째 청문회를 하는 겁니다. 예. 저는 솔직히 방통위원장 자리가 그렇게 중요한 자리인지, 이처럼 정치적 쟁점, 정치적 갈등에 한복판에 서야 되는 건지 굉장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청문회를 보니까는 물론 청문회니까 여러 가지 물어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예. 안타까울 정도로 인신 공격적인 측면이 많았다. 그런 게 보이고요. 예. 정책적인 건 물어볼 수, 이념적인 건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게 다는 아닌데 너무 지나쳤다는 생각이 들고요. 예. 특히 이제 방송통신위원회의 업무는 저도 거기서 근무를 해봤습니다만은 예. 통신 업무가 절반 이상입니다. 예. 그 다음에 현재 쟁점이 되고 있는 KBS, MBC와 관련된 주요 공중파, 공영방송에 관한 것은 극히 미미한 부분입니다. 네. 그런데 그게 모든 걸 지배하는 그런 상황이 됐고, 그게 모든 쟁점을 다 엎어버리는, 이건 정말 아닌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청문회가 다시 한번 우리들이 되새기는 계기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청문회가 그 사람의 정책 능력, 네. 정책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적인 부분들, 네. 또는 도덕성을 과도하게 따지다 보면은 인재를 쓰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측면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청문회 제도의 개선에 대한 것도 다시 한번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게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문학진 의원께서 어떻게 보셨습니까? 지금 지적한 대로 이제 인신공격성 이런 질문들도 좀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제 통신 업무가 상당히 이제 중요한 문제들인데 어떤 특정 이슈에 좀 집중된 것이 좀 문제였다 이렇게 지적을 해주셨는데 말이죠. 인사청문회가 이제 항상 이제 그런 지적을 받아오고 있죠. 네. 너무 좀 인신공격성 이런 지뢰를 통한 그런 것들이 너무 난무하는 거 아니냐. 이제 그런 점은 좀 시정이 돼야 되겠는데, 전 그게 본질은 아니라고 보고요. 예.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에 최근에 저도 언론계 출신이지만 전혀 몰라요. 저보다 좀 아래인 것도 같고 하여튼 전혀 모르는데. 예. 과거에 이진숙 후보자의 발언이나 이렇게 최근에 이제 후보로 지명되고 나서 언론이 이제 쭉 보도를 했잖아요. 예. 보면 난 이분의 어떤 기본적인 세계관 안에 예. 이게 참 어떤 심대한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 좌냐 우냐 이런 구분법에 대해서는 별로 동의하지 않고요. 좌든 우든 예. 굳이 구분을 한다면 예. 가장 중요한 거는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어떤 커먼 센스, 예. 상식에 맞는 그런 사고를 하고 발언을 하고 행동을 하고 해야 될 텐데, 이분의 과거 이렇게 쭉 행적이라든가 발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요새 이제 기사를 통해서 예. 이렇게 봤어요. 예. 예를 들면
무슨 연예인들을 뭐 어느 자리에서 이 사람이 뭐 할 때 그랬는지 모르겠는데 무슨 좌파 연예인이 누구누구는 실명을 거론해가면서 그게 뭐 좌파 연예인이 뭐 왼손잡이 연예인이라는 것이 난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고 예. 그게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던 탄핵 후에 그 이제 블랙리스트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그 성향이 예를 들면 정권 측과 좀 맞지 않거나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런 뭐 출연을 뭐 배제시킨다거나 뭐 그래가지고 이게 문제가 크게 되지 않았어요. 근데 예. 이진숙 후보자의 경우도 이제 그런 발언을 어서 그렇게 했더라고요. 누구는 예. 좌파고 그 다음에 또 뭐 더 또 심각하게 보이는 거는 세월호 참사에 대해서 우리가 납득할 수 없는 뭐 그런 발언을 예. 했고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그 태블릿 PC 예. 이게 뭐 조작이 돼서 탄핵으로 몰고 갔던 말하자면 어떤 그 좌파 세력의 어떤 기획 조작극 아니었냐 예. 이런 발언을 했는데 이거 법원에서 이 태블릿 PC는 조작이 아니라고 이미 다 밝혀진 사실이거든요. 예. 근데 그 후에 그런 발언들을 버젓이하는 거 보고 이 사람은 이거 참 어디 다른 나라에서 예. 살다 온 사람인가 하는 예. 그런 생각이어서 예. 저는 지금 방통위원장이 윤 대통령 취임 후에 이동관 김홍일, 예. 이거 세 번째죠. 예. 왜 이렇게 자주 바꾸는지 알 수도 없고 그다음에 이분들의 대체로 이 세 분의 이 자질 뭐 이런 거 보면 이 방통위원장으로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 우리 안영환 의원도 방통위원 했잖아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기구인데 예. 왜 이런 분들을 계속 낙점을 하는 건지 특히 이번 이진숙 후보자 경우는 아마 이 청문회 제가 지금 현역 야당 의원이라도 이거 좀 묵과하기 좀 어렵지 않은가 그렇게 봐요. 예. 일단 뭐 청문회 일정은 내일까지 계속 이제 이어질 예정입니다. 오후에 계속해서 이제 또 중계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국민의힘 전당대 말씀을 좀 나눠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변은 없었습니다. 62.8% 어대한 한동훈 후보가 압도적인 득표율로 선출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여쭤봤을 때 예측을 안 하셨죠? 네. 예, 그냥 안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압도적인 그 승리의 원인은 뭐라고 보셨는지? 그러니까 지금 예상보다도 더 높은 네. 수를 얻었다. 그러니까 뭐 과거 김기현 대표라든지 이준석 대표가 직전에 투표에서 얻은 표 수보다도 훨씬 월등히 많은 걸 얻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어대한이 이제 입증이 된 것이죠. 네. 물론 전당대 과정에서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네. 뭐 분당대가 되는 거 아니냐, 후유증도 걱정되는 그런 소리가 있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그런 여러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런 논란들이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당시에는 뭐 이렇게 네. 보여지고요. 결국은 당원들이 또는 뭐 유권자들, 이 전당대 유권자들이 현재 이른바 친윤이라는 분들 후보들은 당정 관계 협력 화합을 이야기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이른바 뭐 친한이라는 예. 뭐 그런 분들은 뭐 보수의 바로 서기 뭐 새로운 모습 뭐 이런 걸 이제 강조한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결국 어찌됐든 후자를 손을 들었다. 예. 그러니까 당정 관계 화합 협력도 중요하지만은 보수가 새로운 모습으로 예. 다시 태어나야 된다. 또 비교적 젊은 세대의 당권 주자에 의해서라는 것이 선택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죠. 앞으로 전당대 과정에서의 불거졌던 그런 당내 불협화음에 네. 대해서는 또 그건 당대표가 안고 가야 되는 겁니다. 정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네. 이제 그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하고 품고 나가느냐는 과제가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예, 변화와 미래를 선택했다. 이제 이렇게 평가를 해주셨는데 문학주님께서는 뭐 한 방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셨었어요. 제가 지난주에 그 내기까지 하자고 그랬는데 우리 네. 안영환 의원이 그냥 회피해가지고 내기가 성사가 안 됐네. 예, 뻔히 보였어요. 뭐냐면 이렇게 제3자로 구계자로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예, 이번 국민의힘 전당대회는 정말 민주당 그 상대당인 민주당 입장에서는 정말 너무너무 고마운 전당대회를 치른 거거든요. 예. 이게 뭐 어떻게 말로 할 수 없는 저 점입가경이라는 표현을 저번에 쓴 것 같은데 이 목불인견이라는 표현까지 떠오르더라고요. 그렇게 완전 진짜 진흙탕에 이 뻘밭 이전 투구 예. 그런 걸 해서 참 눈살 찌푸리게 만들었는데
저는 이게 한마디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김건희 여사 문자 익십 논란. 네. 이거를 아마 원희룡 후보 쪽에서 이제 처음 제기해서, 그게 막 이제 이슈가 되고 했잖아요. 근데, 그게 원 후보나 아니면 다른 후보들, 특히 원 후보 입장에서는 그렇게 해서 이제 윤석열 대통령과 이 한동훈 후보를 이제 분리해서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제끼려는 이제 그런 전략이었던 것 같은데 전혀 먹히질 않았어요. 그 이유는 네. 지금 윤 대통령에 대한 국민적 지지율이 계속 20%대, 최근엔 30% 조금 넘는 것도 있긴 있습니다. 그렇게 딱 그냥 고착이 돼 있고, 이건 도대체 지지율이라고 하기에는 참, 진짜 참담한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이 당이 그나마 살아가려면 대통령보다는 미래를 위한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겠다. 네. 대통령하고 좀 각을 세우더라도 네. 미래를 위해서 새로운 한동훈 대표가 73년생인가 그렇죠. 네. 그래서 새로운 세대로 네. 세대 교체, 새로운 변화 이런 거를 국민의힘 당원들이 선택을 했다. 그렇게 뻔히 보였어요. 그게 이제 어제 사실로 그냥 그렇게 드러난 거죠. 예. 이제 조금 전에도 언급하셨지만 이제 앞으로가 이제 그 문제일 텐데요. 그 한동훈 후보 앞에 놓인 그 난제들이 만만치 않지 않습니까? 이제 우선은 대통령과의 관계를 이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있고 어제 바로 이제 대표 되자마자 김 여사 검찰 조사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췄어야 했다. 이렇게 약간 좀 결이 다른 얘기를 했고요. 오늘은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해서 기존의 자신의 입장을 유지하겠다. 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제3자가 이제 추천하는 그런 방식이죠. 그래서 앞으로 과연 이 당정 관계가 어떨까 하는 데 대해서 이제 기대도 있고 우려도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에 맞닥뜨린 과제는 일단 당내 봉합 문제, 그다음에 이른바 대통령실과의 문제, 예. 대야 문제. 크게 보면 이제 국민들과의 관계 이렇게 설정이 되겠죠. 일단 당내 봉합 문제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시급합니다. 예. 역대 보수 정당의 어느 전당대회보다도 더 격렬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앙금이 오랫동안 남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예. 그것을 봉합해 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역시 이제 관심사는 용산과 이른바 대통령실과의 관계입니다. 굉장히 딜레마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예. 이제 대통령의 지지도가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또 임기 말기로 가면은 그러면은 측근에서는 차별을 이야기한 경우가 많습니다. 예. 특히 차기 대권의 욕심을 가지게 된다면은 차별을 해서 국민들의 인기를 쫓아야 된다라고 부추기는 사람들 많이 있을 겁니다. 예. 이제 선택의 길에 서는 거죠. 그런데 또 하나는 대통령과의 관계가 안 좋고 대통령과의 관계가 안 좋다 보면 대통령의 인기가 점점 더 인기가 추락하다 보면은 정권 재창출이 어려워집니다. 예. 그 양 딜레마 속에 빠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균형 있게 찾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요. 예. 어찌됐든 현 대통령의 인기가 없는 상태에서 차기 대권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협력과 협조 속에서 현 대통령의 연착륙을 지원하는 것이 차기 대권 주자로서도 더 유리한 방향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예. 이제 유혹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예. 차별하는 유혹은요. 그래서 그걸 극복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예.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역시 대야 관계. 예. 정말 강공 드라이브를 갈 것인가 아니면 어느 정도 타협과 협력점을 찾아갈 것인가 이 문제인데 이건 이제 야당 하기 나름이겠죠. 예. 우리 여당도 주도를 해야겠지만 야당이 어쨌든 제1당이고 국회의 다수당이기 때문에 야당과 관계 설정도 앞으로 하나하나 해 나가는데 중요한 고비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검법 문제가 당장 눈앞에 글쎄요. 맞닥뜨리는 예. 과제입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동훈 체제에서 분명히 본인의 선거 공약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밀어붙이려고 하고 있고 그러면 이제 당내에 이른바 다른 의원들이 반대를 한다. 그럼 벌써 예. 이제 갈등의 씨앗이 뿌려졌습니다. 예. 이것을 어떻게 슬기롭게 헤쳐나가는 것인가가 첫 이제 시험대에 오를 수밖에 없고 이게 이제 대권 주자로서의 당에 대한 장악력이 어떤가를 보여줄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해병대원 특검법 문제는 이제 자신의 어떤 그런 안이 있는데 이제 토론을 통해서 그거는 이제 수렴해 나가겠다 이제 이런 입장까지 밝힌 상황인데 말이죠. 자, 한동훈 후보의 앞으로 순항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정치력 여부겠죠.
예.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지적하는 게 지금 윤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안동훈 이제 신임 대표도 마찬가지인데 예. 정치권하고는 관계가 없던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범법자 다루는 거로 수십 년 했던 검사들인데 그래서 과연 이 정치권이란 데가 저도 국회에 있어봤고 지금도 유심히 지켜보고 그런데 이게 참 만만한 데가 아니거든요. 예. 그냥 액면 그대로만 이 사안을 보거나 하면 참 아차 싶은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 정치력 지금 얘기한 지금 국민의힘 당내에서의 그럼 특히 이번 전당대회를 거쳐서 켜켜이 쌓인 그런 갈등, 알력 이런 거를 푸는 문제, 그다음에 대통령과의 관계 문제, 그다음에 야당과의 관계, 다 이 정치력이거든요. 이걸 저희가 어떻게 할 것인가? 저는 그냥 제 의견을 제3자 입장에서 조언을 주신다면요? 얘기를 한다면 대통령과는 적절한 선에서의 상당한 선에서의 차별화를 하지 않으면 한동훈의 미래는 아마 없다. 차별화해라. 저는 단언합니다. 예. 그러니까 상당한 선에서의 예. 완전 차별화가 아니라 지금 얘기한 대로 과거 예를 들면 이회창 씨라고 있었잖아요. 예. 그분이 아주 유력한 대권 주자였잖아요. 근데 김대중, 이회창 연달아 이제 이분들한테 패배했는데 그때 아마 처음이었을 거예요. 김대중 후보하고 붙었을 때 이회창 후보가 그때 김영삼 대통령 아닙니까? 네. 김영삼 대통령의 행태에 대해서 자기는 전혀 인정 못하고 화형식 대통령 김영삼 대통령 화형식까지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무슨 인형 화형식인가요? 네. 완전히 대통령의 선을 그어버렸잖아요. 네. 근데 그게 아마 영향을 좀 줬다고 봐요. 대선 결과에. 그래서 이 한동훈 이 신임 대표의 경우에 어떤 현직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거기까지는 그렇게까지는 안 하더라도 과거 그런 반면 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더라 하더라도 상당한 수준은 차별화하지 않으면 절대 미래 없다. 지금 현안 해병대원 문제하고 김건희 여사의 특검 문제요. 이거 나는 이 점은 좀 높이 살만하다고 봐요. 특검을, 해병대원 특검을 특별검사를 제3자가 대법원장이 추천하게 하자. 민주당이 추천하게 하자고 하는 게 지금 민주당 주장인데 이런 거는 난 민주당하고 얼마든지 난 딜이 가능하다고. 이게 난 정치력이다. 이렇게 해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대야 관계에서도 한동훈 씨가 비대위원장 시절에 였던 거 하여튼 야당에 대해서 그냥 정말 토시도 그냥 안 빠뜨리고 그냥 막 이렇게 말하자면 들이받고 그랬잖아요. 이런 자세는 여당 대표로서는 맞지 않다. 조금 한 발 물러설 땐 물러서고 약간의 여유도 보이면서 또 때에 따라서 낮은 자세를 보이면서 하면 저는 야당도 그런 정치력을 정말 최대한 발휘하면 같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관계를 설정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거는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상당한 수준의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없다. 난 여기에 겁니다. 상당한 수준이면 어느 정도는 완전 차별화는 세게 해야죠. 세게 할 땐 세게 해야죠. 그냥 두루뭉술하게 답변 국민들이 다 알아채요. 에이, 저건 뭐야. 이렇게 되면 지금 맞아 한동훈이 이번에 대표되는 게 그래도 미래를 위한 선택으로 한동훈을 선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미래가 저 사람 저렇게 해가 제대로 미래를 개척하겠어.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다 이거죠. 그러나 이제 한동훈 대표 앞에 놓인 과제들이 정말 어느 하나 녹록지가 않습니다. 당장 오늘 법사위에서 한동훈 특검법을 법사위에서 상정을 해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 같이 해서 청문회 공청회를 앞으로 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쟁점들도 이제 오늘 처리는 안 하고 이제 법사위에서 이제 계속 이제 논의하기로 한 그런 상황이고 잠시 뒤에 국회의장께서 기자회견을 또 합니다. 그래서 지난 지연절에
방송법과 관련한 중재안을 내놨는데 결과적으로 정부 여당에서 이제 사실상 이제 거부 의사를 밝혔어요. 대통령실에서도 뭐 여야 간에 협의할 문제다 이렇게 해서 중재안에 대해서 이제 거절한 그런 상황이어서 거기에 대한 아마 입장을 밝힐 것 같고 아마도 내일 본회의를 열어서 방송사법을 통과하는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예상하시는지요? 또 이제 도돌이표가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야당의 단독으로 방송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면 또 법안 등이 똑같기 때문에 대통령이 그건 또 지난번에 거부했는데 이번에 받아들일 수가 없지 않습니까? 또 거부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국회의 권위만 떨어지는 거고 또 대통령에 대한 또 비난도 야당에서 더 커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게 도돌이표로 반복될 수밖에 없는 건데요. 저는 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현재 야당이 내놓은 법의 요지는 일단 MBC의 이사진 교체를 막겠다는 겁니다. 야당의 정치적 목표가 명확합니다. 그런데 국회의장께서 내놓은 안은 일단 그걸 야당이 중단하라. 야당의 정치적 목표가 같이 이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당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행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걸 중단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까지는 현재 법대로 가되 자 내년쯤에 또 올 하반기에 국회 끝난 다음에 정말 각계 전문가들 모여가지고 이제 새로운 이번 기수가 아닌 새로운 기수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송 관련법을 만들어서 공영방송 이사진을 선임하는 방법을 서로 정하자 이런 것이죠. 왜냐하면 다음에는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릅니다. 누가 국회 다수당이 될지 모릅니다. 그걸 전제로 만든다면 서로 편한 거예요. 누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는 좀 자기들의 이익관계를 내려놓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쯤에 다시 한번 재정리를 하는 게 필요하다 이렇게 보입니다. 얼마 안 남아서요. 의원님 짧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뭐 방송법에 대해서는 우리 안영원 의원이 워낙 방통위원도 했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근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건대는 왜 그 수많은 시간 동안 말이에요. 각자 뭐 하느라고 이렇게 바빴는지 그렇게 다듬어서 여야 간에 서로 완전히 만족은 못하더라도 절충안 얼마든지 난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근데 막 서로 밀어붙이려고 그냥 극력 저지하려고 하니까 이게 뭐 결실, 지금 그 의사 증원 문제도 그렇잖아. 이게 뭐야 도대체. 이게 좀 시간 많을 때 말에 물론 지역구 관리도 바쁘고 다 좋은데 이런 것 좀 제대로 공부 좀 열심히 하고 좀 머리 맞대고 좀 여야가 좀 해라 이런 주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잠시 뒤에 있을 국회의장 기자회견 어떤 내용일지 또 주목됩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